글 좀 쓰신다는 아버님이 붓, 먹, 벼루, 종이, 문방사호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정갈한 붓글씨를 써내려가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을 맞아 좋은 기운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고 써붙이는 입춘방. 근데 여러분, 혹시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원작자가 누군지 아세요? 과거 설쯤 궁궐에서는 문신들의 신년 축시 겨루기가 열렸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신춘문예 정도 되겠어요. 거기서 잘 지은 글들을 대궐의 기둥과 난간에 갤러리처럼 붙였대요. 그중에서 입춘대길은 숙종 때 문신 허목 선생이 지은 거고, 건양다경은 역시 숙종 때 글빨 좋았던 송시열 선생이 남긴 작품. 잘 쓴 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입춘방의 스테리셀러 문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입춘방은 정해진 글이 없고 내가 바라는 다른 글을 써붙여도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나만의 입춘방을 써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적어보시겠어요? 봄을 기다리며 나만의 바람을 마음속 대문에 붙여도 좋겠어요. 제 입춘방은 봄엔 활짝 웃음 웃음 봄엔 활짝 웃음 웃음. 좋죠? 2023년 2월 4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게 놔줘.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네, 볼빨간 사춘기의 남한봄 들었습니다. 자, 입춘 그리고 그때 쓰는 입춘방. 오늘은요. 그래요. 나만의 입춘방은 뭘까? 봄을 맞으면서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사자성어는 아니라도 네 글자 맞춰서 그렇게 써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춘방도 기대됩니다. 여유 있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토요일 되면 좋겠네요. 10시 50분까지 저와 함께해요, 여러분. 광고. 우리 동네 고깃집은 동네방네 동반축산 돼지고기 소고기도 동네방네 동반축산 우리 동네 고기 맛집 동반축산 가맹문의 1899-5542 동네방네 동방축산.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 us.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 끝까지 봐야 할까? 지금 떠나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봐. 무슨 생각해? 두 번 묻자 날 봐. 또 대답 아닌 대답을 해. 내일 비가 오려나 봐. 다시 창밖을 보는 너. 요즘 자주 보는 너의 옆모습. 너는 숨을 쉬고 넘쳐서 웃는 정적에 잠기는 나. 빠져들면 안 되는 망상한 너. 내 직감은 위험해. 한번 발들이면 딥해질 놈. 내 예민함은 심해. 난 알지 왜 뜻 모를 한숨이 잦아지는지. 떠나가는 마음은 한숨씩 차를 비우지. 왠지 예전보다 바쁜 생활. 연락이 드문 날들과 마치 못해 하는 대화. 글 썼다 지우는 말들 다 복선이겠지. 우연인지 몰라도 요즘은 시계 볼 때마다 등진 분진과 시침. 둘이 잠시 보여주는 미래 전부 클리셰. 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er.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 끝까지 봐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 I can't let you go. 난 크게 들려 하지 않은 말도 애써 아닌 척하지만 난 알고 있어. 갈수록 내 숨통을 쥐는 이 망할 추억. 어쩌면 내가 내 헛된 판타지에 널 가둬둔 건지도. 맞지 않은 배역에 너 역시 내게 맞춰준 건지도. 버릇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늘 딴 생각. 대사와 다른 표정 어긋난 자막.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던 내게 걸맞은 버린 걸까. 근데 너의 맘을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열린 결말. 그래 우린 늘 반전에 반전이었고 숨막히는 장면의 연속. 그 뜨거웠던 지옥보다 못한 이 식어버린 감정의 연옥. 난 끝이 보여. 상상 그 영상기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필름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해피 엔딩은 됐어. Don't let me fade out.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er.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 끝까지 봐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 I can't let you go. 어쩌면 너와 난 첫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charade. 어쩌면 너와 난 첫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parade.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er.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 끝까지 봐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 I can't
주말엔 뭐 볼까? Se rappelle de notre 팝콘이랑 콜라 들고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영화들. 주말엔 뭐 볼까? 이 시간에 최신 개봉작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빌론. 영화 바빌론은 위대한 130년 영화 역사에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이에요. 영화 라라랜드, 위플래시, 퍼스트맨 등을 만든 스타 감독 데이미어 셔젤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 디에고 칼바 등 250여 명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바빌론의 배경은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는 최고의 배우 잭 콘레드와 스타가 되고 싶은 넬리 라로이, 영화계 입성을 꿈꾸는 웨이터 매니 토레스 등이 할리우드 영화인이 모인 광란의 파티에 참석하면서 시작되는데요.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 이 파티는 곧 불어닥칠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 할리우드 영화계를 의미합니다. 파티 다음날 콘레드와 라로이, 토레스는 모두 한 촬영장에 모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멋진 장면을 뽑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도 잠시. 무성영화 시대가 저물고 유성영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그들도 점점 태물이 돼가는데요. 셔젤 감독은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혼란을 촬영 장면에 녹였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느라 진땀 빼는 배우와 스텝의 모습은 웃음을 터지게 하는 동시에 달라진 세상이 가져온 애환도 전합니다. 그리고 콘레드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저물어가는 스타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은 관객에겐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애호가에겐 오히려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화 바빌론은 수작을 넘은 명작이라는 후문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마베프. 프랑스를 대표하는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배우 장만옥과 함께 이마베프를 스크린에 공개했습니다. 영화는 한물간 프랑스 중경 감독 르네 비달이 홍콩 배우 장만옥을 주연으로 내세워 고전 무성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배우 장만옥이 영화 속에서도 장만옥 역을 맡습니다. 아사야스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쇠퇴해가는 프랑스 영화계에 대한 자조를 가감없이 내비칩니다. 영화 속 의상 담당 스텝인 조는 처음 만난 장만옥에게 미국 영화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장식적이며 돈을 쏟아부은 것에 불과하고 결코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하죠.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은 미국의 상징인 콜라를 페트병째 들고 마시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프랑스 영화를 대변하는 사람은 바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 아시아 배우 장만옥. 그는 프랑스 영화를 깎아내리는 기자에게 대중의 취향은 다양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사야스 감독은 영화 속 비달 감독과 오합지돌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영화를 통해 프랑스 영화의 미래와 영화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장만옥의 첫 해외 진출작 이마베프. 30대 장만옥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영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영화 이마베프 스크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하우스 2 인비지블 피닉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집을 돌보고 유지하는 집 요정이 있습니다. 바로 핀. 그런데 열심히 집을 지키는 핀들과 다르게 아웃사이더인 피닉은 사람들을 싫어하는데요. 사람은 그저 시끄럽고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일 뿐 이사 오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며 내쫓기 바쁜 피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범상치 않은 소녀 크리스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크리스틴에게 집 요정 피닉은 정체를 들켜버려요.
한편 마을에 미스터리한 소동이 일어나 평화가 깨져버리고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닉과 크리스티는 과연 마을을 덮친 그것의 정체를 밝히고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피닉과 크리스티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상반된 매력을 가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첫 만남부터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특급 케미와 귀여움을 선사하죠. 추리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몬스터 하우스 2 인비저블 페닉스 소개해드렸어요. 이상 주말엔 뭐 볼까 였습니다. I heard you on my 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 and tuning in on you. If I was young it didn't stop you coming through. Ow, ow. They took the credit for your second symphony, rewritten by machine on new technology. And now I understand the supernova scene. Ow, ow. I met your children. What did you tell them?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You were the first one. You were the last one.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t was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Too far! All right.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t's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Pictures came and broke your heart. So put all the blame on VCR. You are radio star. You ar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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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star. Video killed that radio star. Yes, it did.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라이언과 함께 신비한 모험을 떠나요 해운대에 위치한 라이언 헐리데이인 부산에서 입장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RM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웃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우리 가족 명품 피부지킴이 베베루나에서 3만원 화장품 상품권, 부산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드리는 기능성 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색칠놀이 카페 소마 드로잉 카페 부산 서면점에서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친구야 같이 묵자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를 동시에 명성 바이오에서 친구야 세트를. 싱싱하고 예쁜 꽃을 풍성하게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생화 세트를.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화장품 3종 세트.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딱에서 치킨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의자. 베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연생물 인기 유튜버 에그박사팀이 국내 최초 단독 전시 에그박사팀의 연구실을 개최합니다. 에그박사팀의 소품으로 사진도 찍고 유튜버 체험도 하고 7개의 다양한 테마로 어린이 친구들을 초대하는데요. 연구실이 된 전시장 곳곳을 탐험하며 4번째 박사가 되어보시길 바라요. 2월 19일까지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적재의 바람 들으면서요. 2부로 갈게요. 2부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여기 쉬었다 가세요. 부디 편히 잔뜩 짊어진 그 무거운 고민들은 잠시 여기 내려다 놓아요. 다 괜찮으니 활짝 웃음 지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날 떠나가고 싶은 날에 문득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가끔은 그냥 하고 싶은 걸 해. 뭔가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들이 잊고 있었던 날들 잊혀져 갔던 모든 바람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떠올라 그댈 반겨줄 거예요. 마음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기억나나요?
갔던 모든 바람들은 어느새 언제나 마음속에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한우입니다. 이 캠페인은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한우와 함께합니다. 히말라야로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즐거움의 배가 되는 산행안전. 저와 함께 하시죠. 산에 오르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이 결정됐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 산행에 앞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준비 운동으로 골절과 같은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탈진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진을 찍어 안일의 응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합니다. 낙엽이 쌓인 곳,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챙기는 즐거운 산행.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구의 주인은 80억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파트에, 때로는 벌판에 사는 지구의 또 다른 주인,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동물복지 인증단을 산 적 있나요? 야생동물에게 위험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나요? 고속도로의 생태 통로를 지지한 적 있나요? 갇힌 동물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지구를 만듭니다. 공존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친구야 대리 불러 친구는 있잖아 치구 대리운전 친구는 7979 국번 없이 7979-7979 국번 없이 7979-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토요일 2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죠. 오늘도 준비했어요. 자, 한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8430님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딱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3232님 일요일 저랑 콩이랑 200일입니다. 일 때문에 이벤트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 만나 더 소중한 사랑, 앞으로도 쭉 사랑하고 싶어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신청합니다. 콩이 씨랑 200일 축하드릴게요. 자, 빅뱅의 하루하루, 그리고 3232님의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들어봐요. 떠나가
Yeah. Finally I realized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was wrong, forgive me.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여기처럼 사라진 내 사랑, 무시처럼 지워지지 않아. 한숨만 당이 거지라 쉬죠. 가슴 속에 묻지마 잊어. Yeah, 네가 없인 단어들도 못 쓸 것만 같았던 now. 생각과는 다르게도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너무 대답없잖아.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제 소용없잖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떠나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였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you're my all. Say goodbye. 길 걷던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죠.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늘 그 사랑과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넌 늘 작은 믿음도와 남게 공자진이 좋은 날 보란 듯이.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들으라도 같이 새파랗게, 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무 일도 떠나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였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나를 떠나서 맘 편해지길, 너를 잊고서 살아가죠. 그 눈물은 다 마를 테니. 하루하루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 아플 텐데. 영원히 함께 하자던 그 약속 이젠 추억에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기도해.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날 찾지 말고 사랑했기에 후회였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내 기억을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네, 이번에는요. 1927님이 이직하고 첫 출근하면서 설렌다고 화이팅!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신청하셨었거든요. 출근 어떠셨어요? 그 얘기도 궁금한데 일단 저는 그때 못 들려드렸던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준비하고 있고요. 8009님 유재하의 지난날 신청하셨죠? 두 곡 이어볼게요. 오랜만이란 어색한 인사 얼마나 너를 다시 보고파 했는데 잠시도 그렇게 말을 못하고 커피잔만 매만지고 있네. 그리워했어 너의 모든 걸 네가 나를 그리워해왔던 것만큼 잊으려 할 땐 이미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었지. 바람 속에 깨어나던 추억 서글픈 마음뿐인데 쓸쓸한 마음뿐인데 미안함에 방황하던 그때 여린 너의 가슴 가득한 그 상처 때문에 안녕 인사 뒤로 널 떠나갈 때를 아직도 되뇌이며 울먹이는 널 위해서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내 모든 꿈을 너에게 맡길게. 바람 속에 깨어나던 추억 서글픈 마음뿐인데 쓸쓸한 마음뿐인데 미안함에 방황하던 그때 여린 너의 가슴 가득한 그 상처 때문에 안녕 인사 뒤로 널 떠나갈 때를 아직도 되뇌이며 울먹이는 널 위해서
젊다고 하면서도 문득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네, 이번에는요 7481님.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힘내기 위해서 빙고의 거북이 신청하셨죠? 신나게 한번 들어볼까요? 빙고 거북입니다.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에코델타시티 중심에서 평강천 조망을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생활도 교육도 한 걸음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평면마저도 중대형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2월 오픈 예정. 문의 051-271-8860 우미건설 대우건설. 네, 신청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지막 곡은 0904님의 신청곡 뉴진스 디토 들어요. 자,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through.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through.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through. I want you so say it through.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 라디오. 하루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물거둔 채 한 번 꼭 한 번이 있는 텐데 난 참 그 말이 어려웠어. 너만 보면 자꾸 바보가 돼. 그림자 뒤 웃음깨만 돼.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근데 너의 곁에 닿지도 못할 외로움만. 사랑해 그 세 글자가 늘 나를 아프게 해.
묻지 말자고 시간으로 덮고 또 덮어도 널 가리지는 못하나 봐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근데 너의 곁에 닿지도 못한 외로운 말 사랑해 그 세 글자가 늘 나를 아프게 내 마음 하늘 위에 있을까 바다 내게 말할까 그럼 네가 볼까 너의 곁에 전해질까 어쩌면 이 세상 제일 흔한 세 글자 내겐 이렇게도 힘에 겨운 세 글자 울음부터 나서 목이 메어서 꺼내기도 전에 대답는 말 처음도 만 번부터 삼킨 한마디 아마 평생 가도 못다 할 짧은 그 한마디 사랑해 그 세 글자에 또 이렇게 눈물만 M2M 세 글자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광고 갔다 와서 우리 유진 씨 만나가지고요. 잼킹 쇼 펼쳐볼게요. 가득씩 일어났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시원하 야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 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 김치 시키 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재미로 듣는 랭킹 쇼 차유진의 잼킹. 네, 차유진의 잼킹 토요일 또 만나죠. 우리 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의 토요일을 책임지는 재밌는 랭킹 요정 차유진입니다. 2월에 만났습니다. 와, 빨라요. 진짜 빠르죠? 벌써 2월이에요. 자, 오늘 또 재밌는 랭킹 어떤 랭킹 준비하셨나요? 자, 우리 선생님들 시작부터 퀴즈 나갑니다. 퀴즈.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아마 바로 이날이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내일은 일요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 정월 대보름. 맞아. 플랜카드 꽤 봤어요. 네. 정월 대보름 행사들 또 곳곳에 한다고. 그렇죠. 네. 내일이 음력 1월 15일이기 때문에 2월 5일이 올해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설만큼 비중이 큰 명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처럼 조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뭐 보름이라고 뭘 해먹고 이러진 잘 않으니까. 네. 네. 저도 막 잊고 있다가 네. 어머니가 뭐 이제 오곡밥을 준비해 주시거나 네네네. 아니면 요즘에 부럼을 까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네. 같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냥 그 뭐랄까요 경과류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네네. 한 봉지 믹스된 거 있죠. 네. 그렇게 이럴 때만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월 대보름 같은 날을 세시풍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세시풍속은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고요. 해마다 농사력에 맞춰서 민족별 관례로 행해지는 일종의 의식이자 행사인데 네. 뭐 쉽게 말해서 1년 중에 농사와 관련돼서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왔던
생활 습관 또는 놀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경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음력 1월 1일에 설날 보내시는 것도 세시 풍속 중 하나인데요. 요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음력 진짜 거의 안 써요, 젊은 분들은. 네. 거기다가 농사도 짓지 않다 보니까 설과 추석 같은 큰 명절을 제외하고는 세시 풍속을 챙기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나라에서는 월별로 좀 어떤 세시 풍속들이 있고 네. 우리 선조님들은 그날에 무엇을 하면서 재밌게 보냈는지 좀 준비해봤거든요. 세시 풍속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날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지내고 계시는 풍습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재밌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12달 우리나라 세시 풍속 알기 잼킹. 자, 올 한 해 어떻게 세시 풍속을 즐길 것인가 여러분 함께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세시 풍속 알기 잼킹 1월부터 출발합니다. 설날. 벌써 지나왔지만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아작개고요. 네. 아니, 이 노래는 부르기만 해도 신이 나는 노래인데요. 네. 1월에는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날이 있죠. 그렇죠. 음력으로 1월 1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는 풍속으로는 설날 아침에 설빔, 새 옷 입고 또 세배하는 거, 세배하고. 차례 지내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떡국도 먹기도 하고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초등학생 정도 때까지는 가족들 모여서 윷놀이 실제로 윷놀이. 많이 했거든요. 저 이번 설에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재밌나게 놀았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복조리를 걸고 요즘엔 참 하지 않지만 널뛰기까지 하면서 놀았다라고 하는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풍습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설날의 풍속 중에서 야광기 쫓기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동화책에 나와요. 전래동화. 보셨죠?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던 풍습인데요. 야광귀는요, 정월 초하루나 전날 밤에 마을에 이렇게 살금살금 내려오는 무서운 신발 귀신입니다. 신발 귀신입니다. 네, 이 외모를 좀 표현을 하자면 네. 130cm 정도의 작은 키. 그리고 약간 까무잡잡해요. 네. 그리고 눈이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고요. 맞아. 거기 전래동화 그림에도 보면 나오죠.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고 긴 손가락에 얼룩덜룩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맨발로 다니는 귀신입니다. 이 야광귀는요, 집집이 다니면서 주로 이제 아이들 신발을 많이 신어봐요. 네. 그래서 이 신발이 내 발에 맞나, 이 신발이 내 발에 맞나 하면서 신발을 막 신어버리는데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게 되면 신을 신고 도망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신을 뺏기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신발을 귀신에게 뺏기면 신발 주인이 1년 동안 불운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설날 전이 되면요, 신발을 안방에 숨겨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 혹시 안방에 못 들어온다라는 법칙은 있지만 이 법칙을 또 어기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걸러내는 촘촘한 동그란 채 있죠. 그 채를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야광귀는 숫자를 잘 못 센대요, 특징이. 그러니까 산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에 구멍을 세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뭐더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밤새 셌다가 까먹었다 또 채 구멍이 아마 한 500개 넘지 않을까, 큰 채는. 그래서 세다가 까먹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밤에만 활동할 수 있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꺼꾸덕 하고 딱 닭이 울면요, 하늘로 탁 도망가 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좀 위트가 있죠. 네. 이 귀신은. 아니, 옛날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많이 만들어졌었는지 실제로 이 세시풍속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전래동화 이야기도 참 많이 없어지고 있다. 전설 같은 거 있죠.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야광기라는 그런 게 좀 뭐랄까 나쁜 기운들이 채라는 여과물을 통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로 그런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래동화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불운은 이제 가고 저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야광기 진짜 예전에 본 전래동화인데 애들 읽어줄 때 또 여기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반갑기도 하죠. 생각이 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세시풍속 알기 잼킹 1월입니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내일입니다. 네,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은 새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네. 올해는 내일 2월 5일이죠. 이 정월 대보름 하면 생각나시는 그런 날집 태우기 한다고 플랜카드에 촥 있었어요. 그쵸.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 아직까지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집집마다 여기저기서 했다면 행사에서만 진행이 되잖아요. 저도 달집 태우기는 어렸을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달맞이를 하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네. 이 지신밟기나 지신밟기.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부럼 깨물기 그리고 오곡밥을 네.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정월대보름에 허락된 공식 불장난이죠. 바로 이 지불 놀이는 횃불을 들고 들판에 나가서 지불을 놓으면서 이 논밭두렁에 잡초와 잔디를 태우면서 노는 풍속이래요. 네. 요즘에는 뭐 했다가는 큰일 잡혀가죠. 이 지불을 놓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겨울을 지낸 들쥐나 아니면 메뚜기, 해충의 번데기 같은 각종 해충 서식지와 잡초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해충 박멸. 그렇죠. 해충 박멸을 위한 놀이였던 거죠. 사실은 네. 놀이라기보단 일이지만 마치 놀이인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즐겼던 놀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또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풍속인데 아라 씨는 알 것 같아요. 이걸 못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거 많이 하는데. 진짜요? 내 더위 사가라 그거요? 맞아요. 더위 팔기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보름때 되면 더위 사가세요. 예전에는 그런 문자를 서로 주시면 읽고 저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죠. 요즘 그러고 보니까 통 안 했네요. 네, 진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간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또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훨씬 더 모르기도 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 뭐 H.O.T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네. 점점점 풍속들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 더위 팔기라는 풍속 여러분들 대보름달이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해가 뜨기 전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옆집 친구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요. 아라야. 대답했죠. 왜? 자, 그러면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대답을 하면 당한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내 더위를 친구에게 판 것이 되고 판매에 성공한 사람은 1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시죠? 이 친구들 사이가 그렇게 녹록할 리가 없고요. 좀 IQ가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부를 때 대답을 하는 대신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맞받아쳐. 역습을 먼저 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위를 판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한 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부른 친구가 더위를 산 셈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더위를 되파는 말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니 더위 사가라 이거랑 똑같은 건데 니 한 앞시 철부덕 니 도우 내 도우 맞도우 니 한해비 길에 더우 먼저 더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투리예요? 네. 어느 지역 사투리지? 그러니까 저도 지역마다 모르겠지만 이렇게 니도 정말 내도 맛도 그건 북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지? 다양한 말들이 강원도니까? 있고 아마 좀 타 지역에 계시다가 오신 선생님들은 저거 들어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따라서는요. 자기 나이만큼 더위를 팔아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고 해요.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30번을 넘게 팔로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더위 팔기는요. 가족이나 웃 어른들께는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만 장난처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의가 없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더위를 팔면 안 되니까. 내가 사가도 모자랄 판국이 친구들끼리 노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보름날 친구들끼리 만나면 더위를 나 몇 개 팔았어라고 예전엔 자랑도 많이 했고요. 네. 가끔은 이 더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네가 샀니 내가 샀니 하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이 명절에는 말다툼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제 신식으로 전화를 걸어서 더위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아라 씨 얘기 들어보니까 라디오로는 문자로 더위를 파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네, 계셨네요. 아직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어가지고 더위를 못 사드리겠네요, 여러분. 실시간 저희가 문자를 주고받지 못해서 이번 더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까지 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우리 셋이 풍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청개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 지를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녀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은요 3시 풍속 우리의 풍속을 잘 알면 좋겠죠. 1월의 풍속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요? 우리나라 세시 풍속 알기 잼킹 5월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풍속은 많죠. 아직까지도 특히나 유치원 아기를 보내는 엄마들은 많이 알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세시풍수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쩌면 네. 유치원생 애들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도 맞아요. 모른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요. 모내기를 끝낸 후에 곧 더위가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이 단오는 첫 5일이라는 뜻으로 수린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린날에 밥을
수레에 던져서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다. 그러니까 수레가 물 여울이에요. 그러니까 오. 물에 던져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어서 수린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이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추이라는 나무를 뜯어서 떡을 하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 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수리는요, 신과 높다라는 뜻이 있어서 수린날은 높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고도 하네요. 네. 이날에는 뭐 그네뛰기, 그리고 많이 하시는 씨름, 그리고 요즘엔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청포물에 머리를 이렇게 다 감았다라고 하죠. 저도 이거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요? 예, 단오날 행사 때. 오. 약간 한약재 냄새 같은 거 나던데. 이 청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머리 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오만의 특별한 세수법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수법은 모르겠는데요. 바로 아침 이슬을 세수하기인데요. 이슬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게 아침 이슬인데요. 어떻게 도대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 이슬로, 그것도 또 이 청포잎에 맺힌 아침 이슬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창포잎이 일단 많아야 되네요. 네, 단오날에 이 창포잎에 맺힌 이슬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세수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사실 아니 무슨 이슬을 받아서 해라고 하지만 우리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이슬에 다 모아가지고 세수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요. 또 그쵸? 풍습을 하나 따라해보고 하는 거. 또 이벤트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도 있는데요. 바로 단오선이라고 부르는 부채 부채. 선물입니다. 예. 요거는 진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 체험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죠. 단오선은 임금이 재상과 시종들에게 하사하는 부채인데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민가에서도 따라하면서 단오날이 되면 서로에게 부채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단오날의 의미를 담면서 부채 선물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좋죠.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도 있고. 단오날에 부채 선물 기대해도 그래야 될까요? 될까요? 네, 이제는 뭐 이런 부채가 아니라 그 1인용 선풍기. 선풍기. 네. 근데 그건 좀 운치가 떨어진다. 네. 자, 우리 오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요. 4부에 가서 이어볼게요. 신나게 놀아 with Tiny G. 신나게 놀아 정신없이 놀아봐. 신나게 놀아 신나게 놀아. 신나게 뛰어 폴랑폴랑 뛰어봐. 신나게 뛰어 신나게 뛰어. Let it go. 내일은 내일 돼서 생각해. 엄마가 아침부터 지치고 볶을 땐 오늘도 남친께서 짜증나게 굴 땐 즐겁게 춤을 추다 멈추지도 말고 계속 좌우로 흔들어. 아가씨 뭘 입어도 터질 것 같을 땐 아저씨 사표 써서 던지고 싶을 땐 즐겁게 춤을 추다 멈추지도 말고 계속 좌우로 흔들어. 100점짜리 춤은 아니더라도 내장 좋을 얼굴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신나게 맛은 우리가 나가. 신나게 놀아 정신없이 놀아봐. 신나게 놀아 신나게 놀아. 신나게 뛰어 폴랑폴랑 뛰어봐. 신나게 뛰어 신나게 뛰어. Let it go. 내일은 내일 돼서 생각해. 얇은 사하얀 고가른 거 잊어버서 나를 let out. 남 있어 뭐라고 말고 나만의 한국 비트로 그 누가 뭐래도 난 beauty beauty Korean. 내 본세 어디를 봐도 booty booty girl yeah. 유난히 오늘따라 예쁘게 보일 땐길 가다 먼이라도 떡하니 보일 땐 즐겁게 춤을 추다 멈추는 척 하다가 또 좌우로 흔들어. 감정 따위 모두 떨쳐주시고 당당하게 모두 날려주시고 지금부터 신나게 잘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놀아 정신없이 놀아봐. 내가 바로 타이니지 진짜 놀자 파리지. 걱정은 버려
90초 건강 정보입니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 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백창희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쉼과 휴식이 있는 자연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도시와 서로 공존하는 미래를,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발전한 내일을 열어갈 미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당신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곳인가요? 인류가 함께 성취할 놀라운 가능성. 2030년 부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NN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캠페인은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라져도 모를 이 작은 점은 1990년 보이저호가 찍은 지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80억 인구는 이 아주 작은 점에서 아웅다웅 살아왔습니다. 10만 광년 은하에는 그 어떤 곳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죠. 오늘도 발밑에 있는 이 푸른 점이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맑은 공기와 물, 적당한 날씨를 가진 곳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푸른 점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이 이 푸른 점의 주인입니다. 를 위해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당신. 아, 깜빡이. 깜빡했네. 그런 당신에게 핑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참 모습을.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동참합시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프로들의 꽃배달 꽃배달은 꽃프로 화환부터 꽃다발까지 1533-7777 꽃프로. 꽃배달도 이제 프로에게 1533-7777 프로들의 꽃배달 꽃프로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차유진의 잼킹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세시풍속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그랬었지 하고 요즘 또 잘 챙기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올 한 해 한번 요거 듣고서 잘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5월 단오날까지 함께했잖아요. 이제 어딘가요? 우리나라 세시풍속 알기 잼킹 7월로 갑니다. 7월. 칠석. 7월 7석. 네, 음력 7월 7일 정말 모두가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한 후에 너무 좋다 보니까 놀고 먹고 게으름만 피우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서 견우는 은하수의 저 멀리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의 저 멀리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해요. 네. 이 부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눈물로 지냈는데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해마다 7월 7석 날에 이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로 자신의 몸을 바쳐서 다리를 놓아주었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견우와 직녀. 네, 이 7월 7석의 전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실제로 옛날에는 이 아침에요 담장 위에 밥을 올려두는 풍습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머리털이 빠질 때까지 이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아준 것에 대해 아유 잘했다, 아유 고맙다라는 의미로 우리 까치와 까마귀를 위한 밥을 올려서 보답하는 게 있었다라고 해요. 까치 까마귀 먹으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아파트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런 풍습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엔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좀 하자면 여러분 칠석에는요 여자들이 일단 달빛 아래 모여요.
그래서 실과 바늘을 같이 들고 모입니다. 바느질을 막 하는데 이 달빛 아래서 깬 실과 바늘로 남편의 옷자락을 네. 몰래 싹 꿰매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아, 남편의 옷자락을 꿰매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옷자락을 탁 꿰매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요번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이런 거. 탁 꿰매면서 아우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다양한 소원을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모여가지고 수다수다하면서 뒷담화도 좀 했겠네요. 맞아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나 예전에는 우리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여성들에게는 바느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 그쵸.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네.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수다도 떨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또 바느질을 더 잘하게 해달라라고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맞아요. 바느질 되게 중요했겠죠. 그때 당시는. 자, 요건 처음 알았네요. 남편의 옷자락을 꿰매면서 소원을 비는 거. 7월 7석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8월인가요? 우리나라 세시풍속알기 잼킹 8월입니다. 한가위. 한가위. 네, 음력 8월 15일 한가위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 추석은 으뜸인 명절입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오곡이 익는 이 계절만큼 풍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지내고 싶다라는 기원 때문에 추석이 되면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곡식과 가위를 수확하고 조상님께 감사의 의미로 차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네. 뭐 추석날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추석에요? 네. 강강술래. 강강술래도 하고 송편도 빚고. 송편. 그리고 뭐 또 성묘를 가서 벌초를 하기도 하죠. 네. 벌초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벌초를 매번 가는데 네. 이제 또 아이들은 살짝 빠져가지고 어른들 벌초 간 동안 PC방 가거나 어릴 때? 네, 다 같이 가지는 않고? 네네 그렇게 또 다 같이 갔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면제가 생겨요.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거 있죠. 가시면 이제 PC방을 가고 같이 놀고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강술래는요. 여러분들 이 여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술래가 되어서 이제 앞소리라고 하죠. 강강술래 하면 이제 또 뒷소리라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강강술래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도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 달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네.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위에는 구름점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이 구름을 보고 점을 치는 풍습인데요. 비가 내리고 보름달이 보이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듬해 보리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여겼대요. 그리고 또 구름이 너무 많거나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그의 보리 농사가 흉년일 것이고 구름이 적당히 떠서 벌어져 있어야 풍년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구름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달 보고 막 그랬었는데 구름까지 예전엔 봤다라는 거. 구름을 또 중시 여기셨구나. 그리고 또 한가위의 풍속 중에 생소하면서도 좀 찡했던 게 있는데 혹시 반복이 들어보셨습니까? 반복이 모르겠는데요. 이 반복이가 뭐냐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땡땡땡땡 네 글자로 불리죠. 출가외인. 맞습니다. 그래서 친정 나들이 쉽지 않았고요. 저 때만 해도 어머니가 친정에 가는 일은 거의 뭐 명절에 한 번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다가도 한가위는 그래도 바쁜 농사일이 끝난 때라서 여성들이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반복이가 뭐지? 밤만 봐요? 밤만 본다기보다 반반 와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결혼한 딸과 친정 어머니가 만나긴 하는데 만나는 건 돼. 하지만 외박은 안 돼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가 반을 오고 딸이 반을 걸어와서 장소가 네, 그 집의 중간쯤 어디선가 만나는 겁니다. 아니 그 친정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고 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번기가 끝난 이쯤에 거리가 먼 경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약속한 날짜에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엄마와 딸이 만나서 직접 싸온 음식도 먹고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딸 어떻게 지냈니? 하면 회포를 풀었는데
하는데요. 이 반복이는 사돈 간의 관계가 좀 좋다.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돈 부인들까지 싹 합세를 해가지고 동행해서 만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함께 그냥 나들이 그쵸? 요즘 같으면 펜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대동인 거죠. 모임인 네네. 거죠. 아 모임인 거죠. 네네. 함께 만나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모임이네요. 예. 반복이. 아, 전 처음 들었네요. 네, 저도 처음 알게 그리고 됐는데. 이게 더 특이하다. 반반씩 딱 중간쯤에 만나자 이것도. 야. 그러니까요. 뭔가 어디서 도대체 만났을까? 오두막에서 만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뭔가 엄마 생각하니까 애잔하기도 한 거 있죠. 반복이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노래 들을게요. 강강술래. 꽃이 피는 화산이요 피기는 정산일세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이거 알게 된 거 그냥 놀래 북북동이 내 동네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Turn around slow down 멍 때려 아무것도 안 할래 바보 같은 짓만 골라 주머니는 무겁지만 I don't live play again 다시 보긴 결제 Damn bad 아니고 난 배짱이 우리 엄만 일어나 놀래 대안학교 설레비는 첫 번째 힘안 들이고 나까지 난 볼래 Oh way 관세음 보석 참을린 그래 내다 가만히 가나 때라 I pray for myself 못 때라 우리 번님 어디 가고 모두 신어 세워라 내워라 답답한 건 넌데 왜 나를 붙잖아 세워라 내워라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이거 알게 된 거 그냥 놀래 북북동이 내 동네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네, 우원재 강강술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세시풍소갈기 잼킹 12월로 갑니다. 섣달 금음. 12월로 왔습니다. 벌써 섣달 금음. 네, 음력 12월 31일 바로 섣달 금음입니다. 이날은 1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집안의 구석구석 묵은 때를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는구나. 청소뿐만 아니라 남에게 빚이 있다면 이날 다 갚아야 돼. 뭔가 이제 정리를 다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느질하던 것을 한켠에 개켜 미루어 놓았다면 그것도 다 마무리하는 등 미루어둔 일을 다 마쳐야 개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섣달 금음의 좀 특별한 풍습으로는 불 밝혀드릴게요 조왕할머니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불 밝혀드릴게요 조왕할머니. 네, 이 조왕할머니가 누구시냐? 네. 바로 이 집에서 우리 부엌을 지켜주는 이제 가신인 거죠.
이 조항 할머니는 집에서 부엌을 지켜주다가 12월 25일이 되면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집에 애들이 말이야 이번에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 말이야. 이렇게 1년 동안 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러 다녀오시는 건데요. 옥황상제님 뵈러. 네, 이 옥황상제님을 만나고 섣달 금음날 밤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혹시나 길을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가신이니까 우리 집을 지켜주니까 집안 구석구석 전부 다 불을 켜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켜두는구나. 그리고 또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밝게 해뒀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섣달 금음에는 수세라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는 해 지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과거판 불침번이라고 불침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섣달 금음날 밤에는 네. 무조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돼. 아, 맞아요.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일부러 밤새우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 그래요? 풍습을 지키는 시대에 사셨군요. 네네.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우리 그런 말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그러셨군요. 하려고 애들이랑 막 노력하고 했던 기억은 나요. 그렇구나. 아니 이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여겼대요. 그리고 또 이날 밤에 잠을 잔다? 그러면 눈썹이 하얗게 맞아. 샌다라고 해서 첫 닭이 올 때까지 이제 막 꼬박꼬박 졸면서 밤을 새우게 되는데, 만약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썹에 이제 밀가루 칠을 탁 해버려서 깨운 다음에 놀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거 누가 믿겠어요. 네. 근데 예전 분들,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순수했으면 눈썹이 하얗게 샜다는 걸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 맨날 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날은 늦게까지 놀아도 되니까 맞아요. 이런 이제 풍습 얘기하면서 우기면서 노는 거죠. 근데 생각나네요. 이거 까먹고 있었네요. 저도 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알았는데, 섣달 금음 풍습 몰랐던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으면서 예전에 알았는데 잊고 지냈던 것도 오늘 쏙쏙 들어오는데, 이 외에도 세시풍속은 진짜 찾아보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시풍속과 함께 내려오는 전래 동화들도 재밌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뭔가 세시풍속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뭐 선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네. 좀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제가 많이 알 수 있었던 건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이 우리나라 절기를 되게 중시하는 유치원이었어요. 네, 절기, 그래서 애들이 그 절기 노래도 따라 부르고 절기마다 있는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유치원이네요. 풍속을 지켜나간다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근데 하나씩 해보면 또 애들이랑 재미있거든요. 맞습니다. 애들 기억 속에는 저보다 훨씬 게 많을걸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2월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유진 씨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재밌킹.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2월 18일 19일 소양시어터를 찾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국민엄마 강부자. 밖에선 똑소리 나고 안에선 톡 쏘는 원조화역 윤유선. 부르기만 해도 울컥한 엄마와 나의 이야기. 엄마 신드롬 15년의 신화.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연 문의 1644-4146,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본 공연은 만 7세 관람가이며 KNN이 주최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여전히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해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제 이웃을 생각합니다. 어두웠던 만큼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절망했던 만큼 더 기쁜 우리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이어 행복을 함께하고 희망과 사랑을 이어 기쁨을 누립니다.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더 따뜻한 우리의 날들에 하나둘 모아지는 정성. 나눔을 실천하는 바로 오늘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첫날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정 월메이드가 함께합니다.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픽하이, 오역과 함께한 빈차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또 내일 올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갈 길이 먼데 빈차가 없네. 비가 올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그 높은 턱걸이에 오른 뒤 여태까지 반 인생 내게 요구되는 건 늘 높게 뻗은 두 손보다 조금 위 세상의 눈높이 갈수록 에버레스트 정상을 향할수록 산더미만 되는 스트레스 I know I can never rest 내가 가진 불만들을 잠재워 줄 수면제는 없으니 혀를 물고 밤새워 어릴 적 줄 서는 것부터 가르쳐준 이유 이젠 선명해졌어 복잡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역설 관계만 있고 인간 이길 틈 하나 없어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 As I stand all alone in the rain 잘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그저 pain 갈 길이 먼데 빈 차가운 내 비가 올 것 같은데 저질 어깨 물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갈수록 두려워 뛰고 있지만 뭘 위해서였는지 이젠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 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 고개 들었더니 앞은 남떨어진대 뒤를 보니 길게 줄 서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언젠가 짓고 싶었던 맘의 쉼표가 숫자들 사이 뒤엉킨 이상 계산적인 이 세상에 들이미는 손 잡기 싫지만 빈손 대는 게 더 겁이 나 붙잡아도 갈 길 가는 게 시간뿐이겠어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며 한때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도 어렵네 널 위해 잠시 멈춰주면 안 될까요 더는 걷기가 힘든데 바람이 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차가운 내 비가 올 것 같은데 저지롭게 물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넓은 세상에 내 자리 Home is far away 이른 거리에 나 혼자 있냐 So far away 날 위한 빈자리가 하나 없나 Home is so far away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